오늘은 우리가 30%의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의 룰은 이제 우리들의 삶을 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룰이에요. 골자는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역할은 30%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모든 일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는 얘기를 듣죠.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자책이 심한 사람들한테 이 말이 꼽히면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자책이 심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러한 단어를 잘못 맞닥뜨리면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일단 사실도 아닙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다 100% 나에게 있다. 아니요. 70%는 주변 환경,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 다음에 그날의 운때에 따라 나뉩니다. 대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대회 준비를 그날 한 달쯤, 대회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때가 비 온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밀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밀면서 퀄리티랑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사전에 누가 오기로 했던 사람들의 예약이 다 틀어지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예약 참가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부모님한테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절대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몰면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나를 때리는 거를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를 계속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개선이 있나요? 개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망가지는 결과만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교만하거나 오버페이스로 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잘 돼도 거기에 대한 내 지분은 맥시멈이 30%입니다. 20%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운때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시합을 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무슨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 상태가 하여튼 그런 거, 그 여러 가지 운때가 다 같이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이 케이스는 진짜 어려운 케이스다, 잘 돼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케이스들 중에 수술이 싱겁게 잘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수술을 어지간히 잘해서 내 신의 손으로 다 막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케이스는 운이 좋았네, 이게 되네, 그렇게 생각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탈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죠. 이거는 발로 해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 긴장하면 이게 점점점 30%까지 차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이 그 사람의 환경과 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다 본인이 컨트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목표에 대해서 힘을 빼라고 하는 대원칙이 나옵니다. 결과는 우리가 조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7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께서, 주님께서만 통제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큰 기대를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30%밖에 없어요. 70%가 안 따라주면 실패하는 거예요. 100% 성공이란 있을 수 있을까? 100% 성공이란 있을 수 없죠. 뭐 내가 진짜 잘하고 운이 진짜 좋아야 100%인데 100%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딘가에 구멍이 있게 마련이고 또 완전한 실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큰 기대를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은 30%고 나머지는 운때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도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30%의 용력이 자꾸 30%까지 맥시멈으로 차.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10%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총 허용된 30% 양 중에 할 수 있는 1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운이야. 물론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반복해서 하면은 요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1승을 못 해보는 부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실력이 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이런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대가 잘 안 맞는 거죠. 이 토미 플리두드라고 하는 프로 골퍼가 있는데 참 공을 잘 쳐요. 참 공을 잘 치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무관의 제왕이었습니다. 공 정말 잘 치는데 승수를 쌓지 못했었어요. 이게 운대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운대가 터지면서 이제 다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우리를 긁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너의 잘못이다. 긁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상처를 줘도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개선을 반복해서 트라이하면 요 운의 영역이 바뀝니다.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나는 맥시멈 30%까지 다 채웠어.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거죠. 어떨 때는 돼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30%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나를 때릴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인생에서 힘을 뺀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은 합니다.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슨 노력을 해.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쪽 결과를 보지 않으면 무슨 시도를 해.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도달하거나 거의 근처까지는 무조건 가거든요. 우승을 못해도 준우승까지는 무조건 가거든요. 예,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우승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기억하지도 않고요. 기억될 이유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 좋은 상태는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 기대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반복적으로 트라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트라이 하길 좀 그렇죠. 오늘 대시했다가 깔고 내일 대시했다가 깔고 모레 대시했다가 깔고 그거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고 그렇게는 못하죠. 반복적으로 트라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경험이 돼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트라이 할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책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트라이 할 때 기대를 하지 않는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게 힘 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값을 내려놓는 거, 이게 힘 빼는 겁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격언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오직 행할 권리만 있고 결과값을 기대할 권리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참 맞는 말이에요. 네가 뭔가 하는 건 네 마음이다. 근데 결과는 네 마음대로는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대명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미 의미가 있는 거고 결과값은 모르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 운때가 맞을 때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골프도 그렇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치과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패기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저는 점점 없어집니다.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안 됐구나. 그래서 젊을 때는 노력하고 그러니까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화도 나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도 왜 결과가 더 좋지? 왜 그러지?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자책하고 자기를 상처 주다가 스스로를 스스로에 대한 값어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게 늘고 그래서 좀 관용도가 넓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마음이 조금 넓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확실히 생겨요. 확실히 생기고 예전보다는 악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지 마시고 2등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등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랑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1등 한 사람만 계속 보고 와, 그 사람 최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사람한테 밀려서 2등이나 3등이나 저 어딘가에 있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봐주시길 바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랑 닮아 있습니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아나운서가 물어요.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이거 스트레칭 하고 있냐고, 무슨 생각하면서 운동 연습하냐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요. 뭔가 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해보는 거고 해갖고 뭐 결과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저쪽까지 못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쌓아 올린 무언가가 값어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걸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무엇이 표현된다고 하는 건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산 정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근력이 생기고 운동이 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거지 정상에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등정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돼서 특별되고 하겠지만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이제 뭐 주변에 대단하게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뭐 누구는 좋은 대학교 가고 누구는 못 갈 수도 있겠죠. 접수가 안 돼서. 그래서 뭐 누구 서울대 갔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기억나고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러운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없을 거예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진짜로. 우리 사람들은 이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무언가에 대해
기대 없이 그저 노력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나의 책임, 나의 기여도는 30%밖에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때리지 마세요.